작품 영상은 하편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중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중편을 보고 오시고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빠릅니다. 그리고 영상의 순서는 상편, 중편,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본 소개편을 처음부터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순서대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악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세상은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스트에게 어느새 몸을 빼앗긴 서재영, 그리고 재영을 구해내는 달씨, 정반장에게 총을 맞아 죽음을 맞는 장대영.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고스트 지승돈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준희는 악몽을 꾸며 힘들어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사라졌던 스토커가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대엽은 차달식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준희와 있던 달식은 힘들어하는 준희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재영은 집으로 돌아와 장대엽과 겪은 일을 되뇌입니다. 그런 재영에게 현수 선배가 연락을 하며 힘들어하는 준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출근한 재영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재영의 직장으로 달식이 찾아옵니다. 달식을 만난 재영은 고스트가 그려나가는 예언에 장대엽을 중심으로 근처 사람들이 얽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식은 대엽과 만나 살해당한 스토커의 죽음 또한 고스트 지승돈이 꾸미는 예언서의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스트 지승돈이 노리는 사람을 추리하는 장대엽과 차달식입니다. 추리의 끝에 나온 인물은 백과장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한편 서재영 선배 현수는 자신이 만나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와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현수가 만나는 인물은 바로 고스트 지승돈이었습니다. 지승돈은 서재영의 직장 선배 현수를 이용하여 비밀 계획을 꾸미는 듯 싶습니다. 경찰서의 정반장은 본인이 차 사고로 죽인 스토커 사건 목격자로 생각하는 장대엽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대엽에게 정반장은 백과장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합니다. 수학적인 행동을 한다는 백과장 이야기를 정반장을 통해 장대엽은 듣습니다. 그런 백과장을 더 주시하며 의심합니다. 그 이야기로 달식과 추리로 답을 얻은 인물이 백과장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심란한 마음의 대엽입니다. 그럼 대엽에게 서재영이 찾아옵니다. 재영은 본인이 한 행동을 반성하며 장대엽과 관계를 행복시키려 노력합니다. 재영은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잠시라도 좋으니 시간을 같이 보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재영을 보며 장대엽은 재영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시 열어봅니다. 장대엽에게 사랑한다며 고백하는 서재영입니다. 하지만 장대엽은 윤선영을 잊지 못합니다. 고백한 재영에게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재영은 대엽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한 재영은 대엽과 헤어집니다. 뒤돌아가는 재영에게 대엽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한편 차달식은 서재영을 사랑한 듯 보입니다. 장대엽에게 차인 재영의 상황도 모른 채 달식은 재영의 생일 케이크를 삽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재영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달식입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재영에게 이준희가 찾아옵니다. 고스트 지승돈과 연결된 준희는 지승돈이 하는 일들을 꿈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본 장면을 재영에게 털어놓는 준희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의 나영사가 대엽을 기다리며 의문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전달받은 장대엽은 봉투 속 서류를 보며 놀랍니다. 정반장과 장대엽은 봉투 속에 백과장이 죽은 지승돈이 있던 병원을 다닌다는 백과장의 기록을 보며 몰아세웁니다. 백과장은 지승돈 사건의 살인자로 자신을 의심하는 장대엽과 정반장에게 서운해합니다. 백과장은 쓸쓸히 경찰서를 나갑니다. 그런 백과장이 퇴근 후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장대엽은 백과장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백과장은 지승돈 사건에 있던 한국의대에 다친 발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병원의 진찰과 검사를 받던 중 백과장은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본인의 생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백과장은 모든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그런 백과장은 자신의 딸에게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백과장을 의심했던 장대엽은 그런 백과장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 시각 무서움에 떨고 있는 준희는 재영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준희는 서재영을 깨우기 위해 재영을 흔들어 깨웁니다. 준희는 순간 재영의 모습이 악한 기운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준희는 공포에 떨며 달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준희는 자신이 본 재영의 모습을 달씨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달씨과 준희는 재영의 집으로 향합니다. 재영의 집으로 향하던 달씨는 준희는 밖에서 기다리라며 말합니다. 준희 뒤편으로 지승돈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서재영이었습니다. 이준희는 서재영을 지승돈으로 보며 목을 졸라 죽이려 합니다. 그런 준희를 발견한 차달식은 재영을 구출합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놀란 이준희는 도망을 칩니다. 고스트 지승돈에게 이용당하는 재영의 선배 현수는 이상한 사이트를 만듭니다. 절대 접속 금지, 접속 시 7명의 사람을 죽여야만 하며 원하지 않으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접속에 동의를 한 경우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저주 같은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런 사이트를 만든 선배에게 재영은 의문의 사이트를 접속해보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만들라고 의뢰한 의사가 아직은 접속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호기심에 서재영은 선배 현수가 만든 사이트에 관심을 갖습니다. 퇴근 후 서재영은 자신에게서 지순돈을 보았다는 준이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걸립니다. 서재영은 차달식을 찾아가 찜찜한 기분을 없애보려 합니다. 재영은 달식에 부탁하여 영적인 기운으로 자신에게 지순돈이 빙의된지를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차달식은 영적 기운으로 재영의 기억을 읽어갑니다. 재영의 기억 속에서 장대엽과 키스를 한 재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차달식은 서재영과 장대엽을 마음속으로 질투를 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 잠이 든 정만장은 꿈속에서 지순돈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잠에 섞인 정만장 컴퓨터 모니터에 재영 선배가 만들었다는 사이트가 뜹니다. 정만장은 절대 접속 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7명을 죽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죽일 7명의 이름을 사이트에 입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7명을 죽였다가 동의를 한 정만장은 장대엽과 백과장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정만장은 백과장과 장대엽을 발견합니다. 그 후 백과장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렇게 백과장을 죽이는 정만장입니다. 백과장과 같이 있던 장대엽은 절규합니다. 다음날 서재영은 뉴스에 나오는 백과장 사건과 학생 7명을 죽였다는 뉴스를 보며 놀랍니다. 그런 서재영에게 의문의 메시지를 보내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또 서재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본 재영은 모니터 속에서 나온 악한 기운에 끌려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간 곳에는 지순돈이 재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스트 지순돈은 직장 선배 현수가 만난 남자가 지순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런 지순돈에게 벗어나려 재영은 도망을 치지만 지순돈은 악령의 힘으로 재영의 몸을 강제적으로 차지합니다. 드디어 재영의 몸을 얻은 지순돈입니다. 그 순간 이준희가 재영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재영을 본 준희는 완전히 고스트 지순돈에 빙의된 서재영을 보며 도망을 갑니다. 이준희는 장대엽을 찾아가 고스트 지순돈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순돈을 없애면 자신의 죄도 자백하겠다고 말을 하는 준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대엽은 준희의 말을 들어봅니다. 준희는 지순돈은 서재영에게 빙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준희를 다시 확인해보았지만 아니었다고 말하는 대엽입니다. 하지만 준희는 포기하지 않고 장대엽을 설득합니다. 서재영의 몸을 차지한 고스트 지순돈은 차달식과 장대엽 사이를 떼어내려 합니다. 지순돈이 빙의한 재영은 장대엽을 찾아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지순돈의 계획을 알고 있던 이준희는 서재영에게 찾아갑니다. 서재영 몸속에 있는 지순돈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순돈은 이준희에게 너는 나를 잘 모른다며 지순돈은 악한 기운을 먹고 살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이준희는 어떻게든 지순돈을 막으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준희에게 지순돈은 넌 그냥 가만히 있으라며 경고하며 사라집니다. 차달식은 지순돈이 빙의된 재영이 대엽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영과 대엽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한다는 핑계로 잠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장대엽을 유혹해 장대엽과 잠자리까지 가진 지순돈이 빙의된 서재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세상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변한 모습을 본 직장선배 현수는 서재영에게 장대엽과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묻습니다. 재영은 현수에게 장대엽과 잠자리를 가졌다며 당당히 고백합니다. 현수는 재영이 첫 경험인 걸 알고는 느낌이 어땠냐며 묻습니다. 그 질문에 재영은 생크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서재영은 몰래 미행하고 있던 장대엽은 재영의 말을 듣고 죽은 윤선영이 했던 말이 순간 떠오릅니다. 서재영이 지순돈이라고 확신에 찬 장대엽은 차달식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한편 차달식은 복잡한 마음에 안정을 찾기 위해 성당을 찾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지내던 방에서 서재영과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해보는 차달식입니다. 고스트에 빙의되었던 재영 몸속에서 지순돈이 나옵니다. 제정신을 차린 서재영은 이상하게도 지순돈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빼앗긴 서재영은 이제는 지순돈을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서재영에게 차달식이 전화를 합니다. 달씨는 그런 재영에게 옛 추억을 회상하는 말을 합니다. 지순돈의 지배를 받는 재영은 달씨에게 대엽과 같이 있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준희는 퇴근길에 장대엽을 만납니다. 차달식을 찾으러 대엽은 성당까지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준희에게 말합니다. 준희가 말한 대로 지순돈은 서재영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장대엽은 이준희에게 재영을 지켜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순간 지순돈에 빙의된 서재영이 준희 앞에 나타납니다. 준희에게 지순돈은 장대엽과 무슨 말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런 이준희는 지순돈에게 당신이 어떤 계략을 꾸미던지 막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순돈은 그런 준희에게 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며 협박을 합니다. 그 시각 경찰서 앞으로 의문의 테이프가 도착합니다. 그 테이프의 영상은 이준희가 사람을 죽이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로 출근하는 장대엽은 출동하는 동료들과 마주칩니다. 경찰서로 한국의대 살인자가 나온 증거 테이프 하나가 경찰서로 왔다고 동료들은 대엽에게 말합니다. 살인자는 이준희라는 말을 듣는 장대엽은 준희에게 급히 연락을 합니다. 장대엽은 이준희가 일하는 도서관으로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지순돈이 빙의된 서재영이 장대엽과 준희가 연락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서재영은 준이와 대엽이 만나지 못하도록 이준이에게 심부름시킵니다. 도서관에 먼저 도착한 장대엽은 이준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준이를 빼돌려야 하지만 지승돈에게 빙의된 서재영이 정반장에게 악령의 힘으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준이는 정반장에게 체포되어 갑니다. 준이가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본 장대엽은 준이를 따라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런 대엽을 불러 세우는 지승돈이 빙의된 서재영입니다. 장대엽은 서재영 몸속 지승돈에게 그 몸에서 나오라며 소리칩니다. 지승돈은 경찰에 밝히며 장대엽에게 나에게 맞선다며 서재영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차달식은 귀신 본거와 우연히 이준이가 체포되었다는 신문을 보며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달식은 준이의 소식을 듣고 장대엽의 집으로 향합니다. 대엽과 만나게 된 달식은 여태까지 정보를 대엽을 통해 듣게 됩니다. 대엽과 달식이 대화를 나눈 그 시각, 빵집다 혜령이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향합니다. 친구를 만난 혜령은 친구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수상히 여긴 장대엽은 세상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중 범인들에게 공통점을 찾습니다. 장대엽은 재영 선배 현수와 몰래 만남을 갖습니다. 현수에게 대엽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살인 현상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 들은 현수는 얼마 전 자신이 살인게임 같은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보를 들은 장대엽은 문제의 사이트를 접속을 시도하지만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지승돈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준이에게 찾아갑니다. 준이를 설득하여 감옥에서 탈옥을 시켜주는 지승돈입니다. 준이는 지승돈의 말에 따르는 듯이 행동하지만 다른 꿈꾸기가 있는 듯 보입니다. 다음날 정반장이 이준이의 탈옥 소식을 듣고 나영사가 출동합니다. 출동 중 갑자기 정반장이 나영사의 운전대를 빼서 장대엽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장대엽과 만난 정반장은 난데없이 장대엽을 총으로 쏩니다. 그런 정반장을 몰래 뒤쫓던 나영사는 총을 쏘는 정반장을 말립니다. 장대엽은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대엽의 소식을 들은 차달식은 장대엽이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장대엽은 수술을 받지만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 장대엽 옆을 지키는 차달식은 영혼이 된 장대엽과 대화를 합니다. 그 시각 지승돈의 도움으로 탈옥한 이준이는 서재영 방에 있습니다. 지승돈의 눈치를 보던 준이는 방에서 몰래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가려는 이준이 앞에 지승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서재영까지 깨우며 준이와 재영에게 과거, 현재, 미래들을 보여줍니다. 장대엽이 정반장에게 총을 맞고 죽음을 본 서재영은 괴로워합니다. 준이 역시 괴로워합니다. 차달식은 죽음으로 판정된 장대엽을 자신이 지내던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장대엽의 몸은 이상한 점들 투성입니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되었고 몸의 온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장대엽을 보는 차달식과 수녀님은 장대엽이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영혼이 의지를 갖고 생명을 부여잡고 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장대엽을 보는 차달식은 대엽에게 말을 건넵니다. 넌 마지막 위기를 맞았다며 이겨내라고 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지승돈에게 잡혀있는 이준이를 서재영이 깨웁니다. 준이는 재영이가 정신이 차린 줄 알고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서재영 몸속에 지승돈이 있습니다. 지승돈은 서재영 몸을 이용하여 준이를 농락합니다. 그런 재영에게로 현수가 전화를 합니다. 장대엽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재영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말을 합니다. 그런 현수의 연락을 받은 지승돈의 빙의된 서재영은 현수를 만나러 밖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재영은 준이에게 밖으로 나가며 경찰에게 잡힐 거라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를 만나러 밖으로 향합니다. 재영이 밖으로 나온 후 현수가 다시 재영이 놓고 간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준이는 그 전화를 받습니다. 준이는 현수에게 재영을 조심하라며 지금 서재영은 지승돈이라고 말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현수 뒤로 재영이 나타납니다. 현수는 준이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며 서재영이 진짜 서재영인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했던 예언 이야기를 말하는 현수는 예언 이야기를 모르는 재영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현수는 재영을 지승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달식에게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받은 달식은 현수를 만나 지금 서재영은 지승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를 통한 사이트로 지승돈이 악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밖으로 나온 이준이는 차달식을 만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지승돈이 빙의된 서재영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차달식은 지승돈에게 빙의된 서재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승돈은 차달식을 사랑하는 이준이를 납치합니다. 준이를 이용하여 달식을 공격합니다. 지승돈이 칼로 달식을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 준이가 달식 앞에 막아섭니다. 그렇게 달식을 대신하여 칼을 맞은 준이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 시각 장대엽은 무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벌었던 수많은 일들을 대엽을 봅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을 보며 다시 깨어나는 장대엽입니다. 차달식은 깨어난 장대엽의 기운을 느끼며 장대엽에게 향합니다. 지승돈은 차달식과의 전투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재영 몸속 지승돈은 악의 힘을 모아 차달식 몸을 차지하려 합니다. 다시 깨어난 장대엽은 힘들어하는 차달식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차달식은 자신이 서재영을 믿어주지 않아 재영이가 지승돈에게 당했다고 반성합니다. 어릴 적 서재영과 추억이 있는 그림을 보던 차달식은 갑자기 불타는 그림을 보며 놀랍니다.
순간 다신 옆에 있던 거울로 서정이 잠시 비춰진 후 지승론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시를 자각하여 다신 마음속 증오심, 악함을 끌어올리는 지승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오심이 가득해진 차다식의 몸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가진 지승론입니다. 사실 차다식이 손을 놓지 말고 믿고 같이 가야 할 운명의 사람은 장대엽이 아닌 서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차다식은 더 괴로워합니다. 현수는 고스트 지승론이 하려는 예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현수입니다. 사이트를 없애려는 순간 모니터로 고스트 지승론이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단서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대례학살에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본 현수는 고스트 지승론이 하려는 예언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없애려는 현수를 공격하는 지승론입니다. 공포감과 지승론의 공격으로 기절하고 마는 현수입니다. 때마침 위기를 맞은 현수를 찾아온 다식은 현수를 구해냅니다. 현수는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이 밝혀낸 고스트 지승론의 예언 중 중요한 대략학살의 의미를 다식에게 전달합니다. 차다식은 자신의 펼치려는 계획 중 사이트를 막으려고 시도해 지승론의 표적이 된 현수를 지승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현수를 대합이 있는 성당으로 보냅니다. 현수는 성당에서 되살아난 장대합을 보며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밝혀낸 고스트의 예언 내용을 순서대로 풀어가 봅니다. 장대합 역시 고스트 예언의 의미를 풀었습니다. 장대합은 성당의 수녀님을 통해 차다식이 어릴 적 성당에 처음 왔을 때를 묻습니다. 그렇게 차다식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차다식은 성당에 오기 전 악의 기운이 가득 찬 아이였고 그 기운을 바꿔준 사람이 서정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차다식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은 대합은 차다식을 도와주시던 신부님이 더 남기신 유품이 없냐는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신부님이 남긴 다른 유품을 장대합에게 보여줍니다. 장대합은 그 유품에서 고스트를 막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는 본인이 풀어낸 예언의 내용대로 흘러가는 일들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경찰서에 홀로 남은 나영사는 연이은 동료들의 죽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런 나영사 앞으로 살아 돌아온 장대합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장대합을 본 나영사는 놀랍니다. 하지만 장대합과 대화 후 살아 돌아온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영사에게 장대합은 지승론 파일을 요청합니다. 그런 대합의 부탁을 들어주는 나영사입니다. 지승론의 개인 파일을 본 대합은 지승론의 약점이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스트는 사람들의 악함 증오 속에 깊은 사실을 알고 있던 장대합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지승론의 동생을 이용하면 장대합은 고스트의 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합은 죽은 지승론의 동생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지승론에게 동생을 만나게 하기 위해 장대합은 다시에게 지승론 동생을 보냅니다. 차다시 앞에 나타난 지승론 동생의 영혼은 지승론과 만남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승론은 예전의 지승론이 아닌 고스트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승론은 가차없이 다시 앞에서 동생 영혼을 없애버립니다. 지승론은 서정에게 서서히 약해져가는 재영이 가졌던 황급빛 기운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 차다식에게 악한 기운 대신 채워놓은 재영의 힘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차다식은 서정을 구하기 위해 지승론과 최후의 전투를 가지려 합니다. 서정을 구하러 가기 위해 지승론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텔레파시를 이용해 다식은 대합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장대엽은 다식을 걱정합니다. 그리곤 나영사에게 차다식을 찾아서 본인에게 데려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다식이 뒤쫓던 나영사는 다식을 놓쳐버리고 합니다. 차다식은 고스트를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고스트 지승론을 부릅니다. 그렇게 나타난 지승론에게 서정을 놔주고 자신의 몸을 차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식은 서정의 몸속에 있는 고스트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차다식을 말리기 위해 장대엽이 나타납니다. 장대엽은 차다식을 구하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고스트 하나가 된 차다식은 장대엽이 보는 앞에서 사라집니다. 장대엽은 기절한 서정을 안고 성당으로 옵니다. 깨어난 서정은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재영을 걱정하는 대합과 사람들입니다. 혼란해하는 서정에게 장대엽은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어린 여자아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가진 아이의 생일을 맞습니다. 마리아가 촛불을 끄는 순간 재영의 머릿속으로 대합과의 추억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잠에 든 서정은 고스트 지승론이 빙의되었을 때 했던 본인들의 기억이 점차 악몽처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기억을 찾아가는 서정을 보며 장대엽은 재영 옆을 지켜줍니다. 장대엽은 고스트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날 밤 서정은 어릴 적 다시에게 주었던 황급빛 힘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걸 기억해낸 서정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신을 차린 재영은 고스트가 된 다시를 구하러 갑니다. 한편 장대엽은 고스트와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고스트가 된 차다식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고스트와 장대엽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중 고스트로부터 위기를 맞는 장대엽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서정은 차다식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정은 고스트가 된 차다식을 구해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런 재영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차린 고스트 속 차다식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고스트를 공격하는 장대엽입니다. 공격을 받은 차다식 속 고스트 진노는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고스트를 향해 장대엽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대엽의 공격을 받은 고스트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고스트에게 이용당한 차다식은 끝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은 다식을 보며 슬픔에 빠진 서정입니다. 고스트 진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진노 사건이 끝이 난 후 서정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는 고스트 사건을 본인의 기사로 노트북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날 밤 감옥의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 한 명에게 고스트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상 드라마 고스트 12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소개편의 최수였습니다.